오늘 우리 증시는 일단 한국 증시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지표인 환율이 또 급등하면서 이제 1240원을 찍었어요. 아니, 이 정도면 근데 외국인들이 같은 돈을 들고 와도 한국 원화로 이걸 바꾸면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더 좋아하는 거 아니냐. 왜 파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건 참 순진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 매도세는 더 커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현재 환율 포지션보다는 어떤 추세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가열찬 상승 추세면은 당연히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들어왔다가 원화로 물리는 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 기본 전략입니다. 여기다가 오늘 우리 증시 2차 전지부터 뭐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고 하면 그냥 식품, 화장품 매도 폭탄 다 맞아가지고 떡락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당국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선전 지역에 대해서 일단 3월 20일까지 전면 락다운, 전면 봉쇄를 발표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전 거래소가 있는 이 선전에는 텐센트, 화웨이, 비아디 이런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 겸 다국적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애플 제품 만드는 폭스콘도 선전 공장 라인이 올스톱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폰 생산도 전면 중단 결정이 나왔고 앞으로 생산 재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승인에 달려 있다라는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당연히 급락을 했고 또 우리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제는 지린성까지도 또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홍콩 증시는 우리보다 1시간을 더 하니까 이 불이 이제 홍콩 증시까지 또 번져가지고 홍콩 H지수는 거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저점까지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홍콩 거래소의 항생테크 지수는 오늘 하루 만에 11.5%가 빠지면서 그야말로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중국 내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 중에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중국 내의 운임지수들은 작년 9월 달에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지금은 이제 한 10% 정도 하락 지점에 위치 중인데 이번 락다운이 다른 항구 도시들까지 이어질 경우에 운임은 또 한번 재차 상승하고 또 공급 교란에 대한 우려는 더 확대된다는 것이 오늘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홍콩하고 우리 증시 중국 익스포저가 있는 곳까지 다 외국의 매도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됩니다. 다음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한 번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신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공급 교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누군가에게는 꿈과 희망의 종목이고 누군가에게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심리적 지지선 40만 원이 지난주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막상 이렇게 많은 주린이 분들이 또 물리게 되니까 한국 증시 전체의 심리가 위축되는 요인이 되려나 싶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외국계 투자 의견을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투자 의견 중립에 목표가 45만 5천 원, 모간 스탠리도 투자 의견은 중립인데 목표가 36만 원, UBS는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53만 원, 노무라 증권도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가 여기는 65만 원, 최상단입니다. 그 다음에 번스타인은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35만 원, CLSA도 역시 투자 의견은 매도에다가 목표가는 45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물론 중국이라는 교역량 1위 국가에 또 저런 코로나 봉쇄 이슈가 터졌으니까 당연히 한국 증시도 거기 동조화 돼가지고 동반 하락한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 같은 날도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은 오히려 0.58% 올랐고 그 다음에 호주 1.2% 상승 마감, 인도네시아도 0.56%, 그 다음에 인도가 1.14% 상승 마감했는데 홍콩 급락하고 중국 급락을 우리는 더 크게 받아들인 거죠. 이거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이 GDP 대비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나라 중에 하나로 인식하면서 그때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제일 컸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난 정권의 해외 광산, 자원 개발 이런 게 또 적폐수사랑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기댈 언덕조차 다 밀어버렸다는 게 좀 그렇고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전 정권에서 순수하게 국익을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뭐
그래서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좀 야속한 게 많다. 자원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다. 마치 뭐 조선시대 때 고리대금업자가 야 요즘 농번기라 일손 딸리는데 저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돈 빌려준 거 제일 먼저 가서 도로 찾아오라고 뭐 이렇게 약간 그 사극에 나왔던 뭐 그런 상황이 오버랩되기도 하고 하여튼 러우 자원전쟁이 휴전 또는 종전이 돼야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고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려나 일단 오늘 저녁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 4차 협상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또 이게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일시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온다면 좋겠지만 근데 그러면 또 내일 모레 연준 FOMC에서 진짜 맘 푹 놓고 매파적인 채찍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또 2중 3중의 변수가 있어서 불안해집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드디어 내일 저녁부터 역사적인 3월 FOMC가 개막을 합니다.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은 연준을 무슨 키다리 아저씨 내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연준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밑에 둔 어떤 유동성의 댐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연준 의장은 여기 수문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팔당댐에서 만약에 홍수가 났는데 수문 열고 가뭄 왔을 때는 수문 닫고 이렇게 거꾸로 몇 번만 하면은 그 밑에는 진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수문 조절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미 흘러내려간 물도 다시 거꾸로 흡수해버리는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원래 물이라는 게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자연의 기본 섭리잖아요. 심지어 버스도 한번 떠나면 안 돌아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거스르려면은 진짜 땅을 기울여가지고 다시 거꾸로 상류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하는 기관이 연준이라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과 생태계가 고통을 받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그 주린이 분들, 동학개미 분들은 이런 일을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건데요. Anyway, 이번 FOMC 성명서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일단 월가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 폭이 한동안 우려했었던 0.5%포인트가 아니라 그 절반인 0.25%포인트로 일단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지만 지난주 미국 2월 소비자 물가가 1982년 2월 그러니까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얼만큼 올리느냐 보다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무조건 바빠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0.25%포인트라고 기뻐할 게 아니다. 그럼 다음에 더 바빠진다. 더 빨라진다. 게다가 연준에서는 올 초 이때는 러우 전쟁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소비자 물가가 3월에는 봄과 함께 코로나도 물러가고 공급망 병목 현상도 해소되고 그러면서 다시 소비자 물가 반락할 거라고 희망적인 분석을 내놨었지만 이제는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3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9%, 심지어는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예전 중동발 오일 쇼크 수준이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넘어서 인플레 터미네이터 수준으로 세게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은근히 좀 신경 쓰이는 발언이 또 하나 나왔는데 지금 FOMC를 바로 이틀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바로 비둘기파의 대모격으로 알려진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현 재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현재 대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성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미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게 뭐 미국 재무장관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그 재무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인데 아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과 달러의 힘을 보여주려면은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 보란 듯이 세게 해가지고 유가 급락시키는 거는 기본에다가 이머징 마켓은 또 IMF 때처럼 박살나고 지금 그리고 연준하고 반대로 완화적 통화정책 펴고 있는 중국에서 자금 이탈 나오면서 위안화 가치 폭락하고 곡소리 한번 나고 이래야 이제 야 봤지 달러의 위상 이만큼 하고 미국과 연준과 재무부가 합심해가지고 한번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은 대러시아 제재 얘기하다가 재무장관 옐런이 갑자기 달러 기축통화 지위 관련된 얘기를 왜 꺼냈나 좀 쎄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러시아가 3월 16일 이제 수요일 디폴트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팩트로는 두 개의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1억 700만 달러의 쿠폰 이자 지급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만약에 지급이 안 될 경우 이거를 디폴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예나 어떤 상각 같은 다른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지금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외화 표시 채권 규모가 한 400억 달러 되는데 러시아 경제 규모 대비해서 크지 않다. 그리고 현재는 제재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의 보유 자산 등 향후 지급 여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글로벌 전체적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땅에다 빨대만 꼽으면 석유, 가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나라를 왜 디폴트 시키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선 더 좋은 거죠. 다만 골드만삭스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러시아 디폴트가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진짜 금융업과 함께 어떤 상조업도 겸업하고 있는 게 그리스 디폴트 사태 뭐 이렇게 어디 하여튼 망했다고 하면은 그때 거기 치고 들어와 가지고 막 헐값에 지분 매수하고 막 그리고 디폴트 나기 직전에 그 채권 인수해가지고 거기 이제 알토란 같은 자산들 자기네가 다 압류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또 수익을 많이 챙기는 걸로 유명한데 골드만삭스의 저런 얘기는 지금 또 러시아 디폴트를 기다리면서 뭔가 하이에나 같은 뭐 침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일단 현재 월가가 또 긴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IT, 빅테크 이런 걸 버리고 전통 공화당 수혜주로 갈아타는 펀드 플로우가 대세입니다. 사실 러우 사태만으로도 앞으로 한동안 방위산업 전체에 걸쳐서 수혜가 예상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런 무기, 총기, 화석연료 이런 쪽이 전형적인 공화당 수혜 업종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올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트럼프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돌아오면 바이든하고 민주당을 가만 놔둘까요? 친환경 탄소 중립 그대로 지속 가능할까요? 진짜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트럼프가 만약에 돌아오면은 진짜 일론 머스크부터 뭐 스파이 혐의로 몰아가지고 이거 막 보복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도 많이 하고 중국 마켓에 되게 호의적으로 공략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동안 사실 미국 군수업종들도 지난 유동성 버블의 어떤 혜택을 보긴 했죠. 그래서 같이 붕 뜬 건 맞는데 작년 말부터 나스닥이 조정받으면서 일종의 경기 방어주 역할로 이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너믹스 이런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30% 이상 미국에서 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러우 전쟁에서 미국이 뭔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월드 폴리스냐. 근데 미국이 진짜 러시아 핵 때문에 쫄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지난 이라크전 뭐 서둘러서 종전선언하고 시리아에서 철군하고 뭐 이런 거 봤듯이 바이든 정부하고 민주당의 어떤 국방정책이 미군 그 필드하고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지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군수업종의 어떤 주가가 오르는 만큼 현실적으로 미국 국방 예산도 증가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면 그게 매출이 그대로 저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증시 역사에서 지정학적 이벤트는 발발 시점부터 약 12개월 정도는 무조건 방산주들한테 약발이 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 시리아 화학 무기 발견 때, 2009년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그리고 2014년 IS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같은 그런 사례가 다 요 증거인데요. 아무튼 워싱턴과 월가의 지금 이심전심은 현재 친방위 산업 정서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주가도 여기에 화답할 거라는 의견들이 대세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새 정권 수혜주로 요즘 외국인들이 관심 갖는 게 바로 한국전력. 모간 스탠리에서는 오늘 한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 3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관련해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원전 발전소 건설을 재개한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꼽았습니다. 리포트에서 모간 스탠리는 우리는 한전이 정책 주도주로 하고 계속 믿고 있는 만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시장에서 한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근 에너지하고 물가 폭등을 감안할 때 한전의 정책적 지원, 뭐 예를 들면 요금 인상이라든가 원자력 이용률 상승 같은 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목표 주가 32,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다 보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그들과 출발선상이라도 같아야 페어한 게임이잖아요. 중간에 걔네들이 무슨 약을 먹고 뭐 치고 나가고 장비가 좋아서 장비빨로 뭐 빨리 뛰고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출발선상은 같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정보민주화의 취지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정신입니다. 내일 3월 15일 화요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은 2022년 화학산업발전방안 마련 추진. 지금 뭐 소부장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화학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까. 자원이 없는 자원 빈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진짜 추풍 낙엽 신세가 됐지만 LG 화학에 대해서는 외국계에서 계속 이 정도면 매수해도 좋다.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사업장 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 행위 예방이라는 정부 자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폐기물 관련주,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현장 안전 강화 방안 점검 나섭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철강이든 뭐 제조 현장에서도 계속 3D 프린팅, AI, 로봇 생산시설, 로봇 설비 설계 등 이런 쪽은 계속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죠. 내일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봄철 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데 제주도 가서 이거 현장 점검을 하고 있죠. 하여튼 황사의 계절이 또 오고 있습니다. 내일 농식품부는 식물 백신 기업 지원 시설 그린 백신 실증 지원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식물 백신 기업이 뭐냐면은 식물에서 얻는 단백질 백신 개발 관련해서 다트 한번 찾아보시면 또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 내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게 이제 구글,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죠. 내일 문체부는 콘텐츠 분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제발 저 같은 사람 좀 콘텐츠 분야에 좀 지원 좀 해주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어떤 교양 프로그램으로 내일 뉴스를 좀 편성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바라 약팔이들한테 당하는 주린이분들 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금융만큼 어떻게 입 좀 털어가지고 장사치들이 돈 뽑아먹기 좋은 업종이 없다고 생각해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 돈이 녹는다. 공부만 하면 누구나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있다. 제발 이런 악성 사이비 교리 같은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 내일 고용부는 20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세부 현황을 발표합니다. 이거 계속 어쨌든 무인 자동화 앞에 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주로 갑니다. 근데 씁쓸하지 않아요? 근로자들 보호하려고 중대재해에 입지 않도록 하려고 만든 법인데 아예 그냥 작업장에서 사람을 빼고 로봇이나 무인화 쪽으로 간다는 게. 자, 내일 한국은행에서는 MZ세대의 현황과 특징이라는 보고서가 나올 텐데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잖아요. 주로 소비 쪽으로 아마 관심이 많이 갈 거고 그럼 이제 MZ세대의 소비의 특징의 수혜주로 꼽히는 데가 또 있죠. 뭐 OTT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뭐 미술품 경매에 관심 많아진다는 뭐 아트테크도 그렇고 하여튼 요런 쪽이 증시에도 다 테마가 있습니다. 자, 내일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로 문화 여가 생활 혜택을 한 번에 누리세요라는 자료를 공개합니다. 국세청 세금 포인트로 문화 여가 생활 하면서 기분이 그렇게 많이 좋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자,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은 미국 현지에서 드디어 FOMC 회의가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수출입 물가지수 공개되는데 또 고민이네요. 수입 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지 원자재, 곡물, 식량 뭐 다 포함되죠. 자, 내일 그리고 지금 환율 이렇게 올라가고 한국 CDS 프리미엄도 같이 올라가는데 국고채 2년물 1조 원 규모 입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다음 내일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가 발간되는데 총 11개 영역에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 결과에서는 자가 점유 가구 수, 고령화, 국민소득, 소비 만족도, 산재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트렌드가 있겠죠. 내일 중국에서는 2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공개됩니다. 진짜 중국만 보면 너무 갑갑합니다. 다른 나라들 다 리오프닝 빗장 열고 막 이렇게 가는데 뜬금없이 락다운이 뭡니까? 그리고 내일 중국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대출금리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실질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인데 이 금리가 발표됩니다. 사실 중국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연간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유동성 지원 창구 MLF 대출금리 인하가 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 당시에 약 21개월 만에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2.85%로 MLF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지금 2달 만에 또 재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FOMC 개막과 동시에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옵니다. 지난 2월 당시 1월분 PPI가 9.7%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됐는데 지난주에 2월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폭으로 봤을 때 전달보다 더 증가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만약에 이게 두 자릿수로 10% 된다 그러면 이제 FOMC 또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내일 미국의 3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일명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공개되고 유로존의 1월 산업 생산, 독일의 3월 CEW 경기 기대 지수 나오는데 여기 이제 독일도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원자재를 비롯해서 수입 물가 관련 항목이 상당히 우려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미스터 피자가 피자 단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일괄로 2,000원 이상씩 올린대요. 저 가끔 이제 미스터 피자 청계점 청계천 바로 앞에 2층에 있는 거기 피자 뷔페 많이 갔었는데 거기도 없어졌고 이제 미스터 피자 뷔페 다 사라졌더라고요. 진짜 인플레 시대의 어떤 단상이랄까 씁쓸하죠. 내일은 마침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입니다. 요것도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데 아무래도 요게 이제 지금 ESG하고 결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오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어떤 퇴진을 보면서 느낀 바가 여러 가지로 큽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등등 해가지고 자,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리튬 아메리카, 이름부터가 벌써 2차 전지, 그 다음에 우라늄 에너지, 여긴 이름부터가 원전, 요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만큼은 아마 한국에서 매칭 종목을 찾아가지고 공략하시는 것도 오랜만에 좋은 전략이 될 거로 봅니다. 자, 오늘 비 오는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